때는 1609년 3월 4일이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일본 통일전쟁으로 불리는 전국시대와 7년간 경험했던 임진왜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을 무너뜨렸던 세키가하라 전투 등의 경험을 통해 단련될 대로 단련된 군대였습니다. 반면 일본이 침략했던 유구국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본군이 보유한 조총도 없었으며 군대도 반란을 막기 위해 수도에 배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혀 없었기에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유구국은 일본에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때는 1609년 4월 1일, 전쟁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유구국 국왕은 이후 큰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왕자와 고관들이 인질로 끌려간 것은 물론이고 신하들과 함께 일본의 수도인 에도에까지 끌려가 일본 실질적 지도자인 쇼군에게 항복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구국은 일본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왜 일본은 굳이 유구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했던 것일까요?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눈밖에 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앞으로 조선을 정벌할 계획이니 유구국에 물자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구국은 조선 공격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명나라의 미움을 받을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유구국은 명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로 인한 답례품을 받으며 경제를 꾸려갔기에 명의 미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일본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 명나라 몰래 일본이 요구한 물자 일부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이때부터 일본은 유구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조선과의 전쟁이 끝나면 유구국을 공격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에도 막부는 유구국 정벌에 명분을 찾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했기에 정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명과의 관계를 회복해보기 위해 명의 조공국인 유구국과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구국은 명나라와의 조국무역으로 국가 경제를 이어갔기에 명나라처럼 유구국 역시 일본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새로운 정권에 축하사절도 보내지 않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마침 임진왜란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지역인 사스마번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자신들이 이곳 정벌을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에도 막부는 이를 승인했고 사스마번을 중심으로 한 정예병 3,000명이 유구국을 침공했습니다. 결국 한 달도 안 되어 이 지역을 점령해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이들을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중국에 조공을 바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명의 미움을 받았던 일본은 명나라와 무역도 못하고 조공 역시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조공으로 인한 답례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는 너희가 우리의 속국이 되었음을 비밀로 하고 조공 답례품을 받으면 이를 우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는 명나라 시대가 끝나고 청나라 시대가 되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구국은 청에 조공을 보내 얻어낸 답례품을 일본에 그대로 바쳤습니다. 물론 청나라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이런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유구국이 중국에 이르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이 염려되어 관리를 보내 감시하였습니다. 결국 유구국은 군대도 키우지 못하고 일본의 수탈에 시달렸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이후 메이지 유신을 거친 후 일본이 근대화로 인해 중국보다 강해지고 중국 역시 이 유구국에 관한 관심이 적어지기 시작하자
결국 유구국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유구국은 어디일까요? 유구국은 우리나라에서 이곳을 불렀던 명칭이었습니다. 이곳은 류큐 왕국, 현재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로 유명한 섬인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과거에는 일본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중국에 받은 조공 답례품을 빼앗겼고, 시간이 흘러 태평양 전쟁 막바지엔 일제가 미군한테 자신들의 은밀한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된다는 명목으로 오키나와 주민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거나 학살하고 서로를 죽이도록 강요했습니다. 은밀한 계획에 의해 류큐 왕국 백성들, 그리고 근현대의 오키나와 주민들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2차 대전 전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로 인해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본토로부터 큰 차별 대우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오키나와 출신의 유명 가수 아무로 나미에는 일본의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 기미가요를 몰라서 부르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교육청에서는 일본의 기미가요를 가르치지 않아 일본 정부와 갈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독립을 원하지 않는 오키나와 사람들도 많다는 점에서 독립국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류큐 왕국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류큐 왕국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He'll meet you. I hope you're right.